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인풋이 있는 경우, 인풋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풋이 있고 인풋이 값이 있고 디폴트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인풋의 값이 리스트일 경우, 인풋 값이 리스트일 경우, 그리고 딕셔너리일 경우, 그리고 클래스일 경우, 그리고 일반 변수일 경우, 숫자나 스트링 같은 데이터 타입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로 적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BMI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없는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인풋이 없을 때는 인수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BMI 지수를 구하려면 몸무게와 키의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는 킬로그램, 웨이트는 60이고 하이트는 1.7m로 할 때 BMI는 웨이트 나누기 하이트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BMI is BMI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값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함수 calc BMI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때는 그대로 함수의 이름을 적으시고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MI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가 인풋 값을 가질 경우의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BMI with input을 할까요? 그러면 weight와 height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그리고 BMI는 weight 나누기 height 하시고 print BMI is BMI라고 하시면 이제 인풋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인풋 값을 가질 때는 calculate BMI with input을 할 때는 여기에 인풋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60kg 하고 하이트는 1.7m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에 함수의 변수 weight와 height를 정의를 할 때 weight와 height로 같은 값을 적어주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꼭 같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도 됩니다. 변수 값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BMI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함수의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calculate BMI with default 하시면, 이때는 디폴트 값을 함수의 인수를 적는 부분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BMI는 위와 같이 같은 식을 적어주시고 BMI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이 함수가 인수를 아무런 인수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weight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60과 1.7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50과 1.7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이 무시가 되고 이 50과 1.7이라는 값으로 BMI 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의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리턴 값이 반환 값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턴 값이 있을 때는, 반환 값이 있을 때는 리턴을 적어주시고 BMI라고 해주시면 이 값이 함수의 반환 값이 됩니다. 그래서 default and retur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calc BMI with default and return 이라고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 1.7을 하고 BMI index를 해주시면 지금 이 BMI 값이 이 BMI index라는 변수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BMI index라는 변수 안에 이 계산된 BMI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해 주셨을 때 여기에 만약에 50만 적는다고 해도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정해졌을 경우에는 항상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가 좌측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 값은 넣고 싶고 하이트 값은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50 웨이트 값만 넣어도 됩니다만, 하이트 키 값을 넣고 웨이트 값을 넣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인풋으로 하는, 입력값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yList는 60 그리고 1.7로 하고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iff calc BMI with list 하고 my BMI list 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BMI는 여기서 weight는 my BMI 리스트의 0번째 요소로 하고요. BMI height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MI는 위의 식과 같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포인터로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풋에 들어온 리스트의 값을 변환을 시켜주면 그 값이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인풋이 된 리스트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MI 값을 이 my BMI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시켜주면 그 추가된 상태가 입력된 리스트의 값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y 리스트를 실행을 시켜주시면요. my 리스트 속에서 이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리스트를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리스트를 인풋으로 한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딕셔너리를 인풋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도 웨이트와 my 리스트와 같이 주소를 전달해서 포인터를 전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만약에 여기에서 BMI라는 요소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시켜주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정의하겠습니다. my 딕셔너리는 my 딕셔너리의 웨이트는 이번에는 65로 할까요? 그리고 하이트는 키는 175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BMI 딕셔너리를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 자, 분명히 이 인풋 딕셔너리만 넣어줬는데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전에는 이 웨이트와 하이트라는 요소밖에 없었는데 이 함수를 통과하면서 이 BMI라는 요소도 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my 딕셔너리 값은 이렇게 웨이트와 하이트라는 키가 들어간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실행을 한 후에 my 딕셔너리는 이렇게 웨이트와 하이트, BMI가 모두 키로 들어간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도 정의를 해서 my 클래스 그래서 weight 클래스 weight는 none으로 하고 weight는 none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MI도 none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를 정의해 줘야겠죠. BMI with class 해서 my BMI class 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weight는 my BMI class의 weight 그리고 height는 my BMI class의 height 그래서 BMI에는 weight 나누기 height의 제곱을 해주면 자, 우선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되겠죠. 클래스 1으로 할까요? 클래스 1은 my 클래스라고 my 클래스 A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클래스의 값을 정해줘야겠죠. 몸무게와 키를 정해주고 클래스 BMI with 클래스 calculate BMI with 클래스에 클래스 1을 넣어주시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뭔가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것을 넣지 않군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값을 지나온 이 함수의 BMI 값은 BMI 멤버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함수 값이 함수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클래스 1의 BMI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1의 BMI를 프린트아웃 해주시면 none이 되겠죠. 그런데 클래스 1을 함수를 실행시켜 준 다음에는 클래스 1의 BMI를 하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리고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이 요소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클래스의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그 입력된 클래스와 딕셔너리 클래스가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가 모두 바뀌는데 변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1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라고 할까요? B 플러스 1은 플러스는 1 그리고 여기에 A는 10이라고 하고 플러스 1에 B를 A죠. A를 한 다음에 프린트 A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 플러스 1에서 이 A라는 변수에 1을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A가 1이 더해지지 않은 채로 그냥 10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인터로 전달하는 것과 변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리스트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에 0 B를 만약에 리스트라고 해볼까요? 리스트에 0번째 숫자죠. 0번째 요소죠. 0번째 요소에 1을 더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도 리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A도 리스트에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되면 프린트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함수에 들어가서 이 함수에서 생긴 변화들을 모두 반영을 하지만 만약에 리스트가 아니라 스트링이나 숫자 같은 그런 데이터가 함수의 인수로 들어갔을 때는 그 함수 내에서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변수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변화를 바뀐 것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반환값을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리스트가 아닌 숫자로 해볼까요? 리턴을
이렇게 리턴 값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a가 10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1에 a는 플러스 1에 함수의 인수가 되어서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 다음에 반환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함수의 변화된 값을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